잠시만요. 내 마우스가 사라져가지고. 다음은 추세입니다. 추세. 우리가 첫 번째로는 차트의 3대 요소를 알아봤죠. 차트의 3대 요소로서 거래량과 캔들과 이동평균선을 알아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는 곧 방향이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읽어서 흐름을 예측한다. 추세를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로는 4시간 봉을 활용해서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중기로는 1시간 봉을 활용해서 추세를 볼 수가 있고 단기로는 15분 봉에서도 활용해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트에서 추세선을 활용해서 추세를 파악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 거냐? 추세는 이렇게 긋는 겁니다. 두 가지의 방향이 있죠. 추세는 오른다는 상승 추세와 내려간다는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라는 것은 저점이 올라가는 선을 연결하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내려가는 걸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점이라는 것은 뭐냐? 저점은 캔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가격, 빨간색 캔들, 이렇게 빨간색 캔들과 녹색 캔들로 이루어진 걸 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캔들이 형성된 것.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빨간 캔들과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녹색 캔들로 이루어진 이런 캔들 상황을 우리는 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한 캔들들이 점점점 올라간다 그런 걸, 그 선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상승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녹색 캔들과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빨간 캔들로 이루어진 이런 자리를 우리는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마감한 캔들들이 점점점 낮아지는 이런 상태의 선을 그은 걸 하락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들이 올라가고 있는 선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이제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점, 녹색과 빨강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 점들의 선을 연결한 거를 점점점 낮아지는 이 선을 연결한 걸 돌파할 때 우리는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옆에는 수평 추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횡보를 수평 추세라고 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라인에서 흘러가는 걸 횡보 또는 수평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어차피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캔들 매매죠. 캔들 매매. 확률에 따른 캔들 매매의 정석. 정석입니다. 선생님 교육 계시죠? 네. 확률에 따른 캔들 매매의 정석.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그 차트의 3대 요소에 섞여 있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하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거를 확인하자.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자.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진입하고자 하는 캔들.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내가 롱이든 숏이든 살려고 하는 캔들을 보자. 그 다음에 준비. 요 세 개를 다 체크했으면 뭘 준비해야 되냐? 진입하고자 하는 금액. 나는 얼마의 금액을 살 거고 레버러지를 얼마로 할 건지를
확인하자. 그 다음에 익절가와 손절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5분봉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저희는 15분봉 캔들을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15분 동안 요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체크하고 지지와 저항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고자 하는 캔들 현재 15분봉 캔들이니까 15분봉 캔들을 진입하고자 하는 캔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진입하고자 하는 금액 난 얼마를 살 건지 레버러지는 얼마를 쓸 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디다 할 건지 익절가를 어디다 할 건지를 다 체크하는 겁니다. 15분 동안. 이거 체크하는데 30초도 안 걸리죠.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하자.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 역배열이네. 역배열이면 우린 뭘 준비해야 되죠? 숏을 준비해야 되죠. 숏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일 때, 그 다음에 캔들을 보자. 캔들을 음봉이 하고 그 아래의 음봉을 잡는지 체크하고 숏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롱을 살 때는 반대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인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 빨간색이 위에 있고 노란색이 아래에 있는 이런 정배열인지 그 다음에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캔들의 고점을 잡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자.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일 때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일 때는 숏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일 때는 롱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입하기 전에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를 체크하자. 이런 얘기죠. 이동평균선의 배열만 정확히 체크하더라도 우리가 미스하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캔들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횡보한다. 횡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스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라져요. 네.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일 때와 역배열일 때를 이것만 체크하더라도 내가 현재 숏을 사야 되는지 롱을 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캔들과 만나서 이렇게 지금 딱 붙어 다닌다. 그럼 이건 곧 뭐다? 횡보다, 횡보.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배열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현재 횡보하고 있는지, 숏으로 가고 있는지, 롱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해야 되느냐? 확인할게요. 우리는 15분봉에서 15분봉 그리고 여기서 11선과 21선 요 두 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15분봉 여기 써 있죠. 15분봉 15분봉에서 11선 좌측 상단에 보시면 11선과 21선 요 두 개를 체크한다. 그래서 역배열, 정배열을 체크하자. 반대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니 반대 매매는 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런 얘기죠.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와 저항. 저희가 이평선의 배열을 확인했고 그다음에는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평선의 배열을 체크했는데 왜 지지와 저항을 또 체크하냐? 왜 또 체크하냐면 이평선의 배열을 체크해서 우리가 롱이든 숏이든 살려고 하는데 저항이 가까워. 여기서 롱을 살려고 하는데 저항이 바로 위에 있네. 그러면 이거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항과 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가격이 일정한 수준까지 상승 후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구간을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가격이 일정한 수준까지 하락 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을 지지라고 얘기했죠. 그럼 내가 롱을 사려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구간이 바로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롱을 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숏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지지 구간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안 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숏, 여기서 시작하는 롱, 이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지지에서 가까운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 여기서 생각하는 정배열과 여기서 시작하는 정배열이면 당연히 롱을 사야 되죠. 여기서 시작하는 역배열, 여기서 시작하는 역배열은 숏을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체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면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지와 저항에서의 롱과 숏을 사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횡보구간이었죠. 횡보구간. 횡보구간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일 때 롱을 산다. 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 있다? 빨간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지지가 된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지지죠.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이것들이 지지 구간인데 이거를 연결한 선이 곧 뭐다? 상승 추세선이 된다. 상승 추세선. 네. 상승일 때는 이렇게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동평균선은 계속 정배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내가 먼저 예상해서 숏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숏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라는 걸 이탈, 밑으로 이탈할 때 숏을 사도 늦지 않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도 역배열로 변하는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일 때는 굳이 숏을 사지 않는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숏을 사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죠. 다음, 저항은 가격을 올리려는 녹색 캔들과 내리려는 빨간 캔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녹색 빨강, 녹색 빨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을 받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일 때는 숏으로 내려가고 이 이동평균선의 이 저항 녹색 빨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 선을 연결한 게 굳이 곧 뭐다? 하락 추세선이다. 그래서 하락으로 되어 있는 이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롱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빠르지 않죠? 지금 교육 시간 빠르지 않죠? 다들 어디 가셨나요? 아무도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교육 빠르지 않죠? 네, 네. 다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지지와 저항까지 알아봤죠? 저희가 지금 현재 천천히
차트의 3대 요소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을 알아봤고 현재 차트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는 차트에서도 거래량과 캔들과 이동평균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 지금 현재 여기 그림에서도 추세라는 걸 함께 그어봤죠. 추세도 알아봤고 이제 자리, 이동평균선 대열까지 다 알아봤죠. 이제는 뭐만 남았죠? 진입 남았죠. 진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포지션 진입. 포지션 진입은 뭐 하죠 지금 우리가? 캔들을 보자 그랬죠. 캔들을 보자. 아 참 여기서 하나 캔들 보기 전에 지지저항 짚고 넘어갈게요. 전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녹색 빨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항이라고 얘기했죠. 녹색 빨강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했어요. 녹색 빨강은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고 빨간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 녹색 빨강과 빨간색 녹색이 엄청 많은데 과연 여기에서 지지 저항을 역할을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캔들을 라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라인으로 변경하는 건 이따가 실제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라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는 위로 꼭지점이 되어 있죠. 이렇게 위로 꼭지점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캔들상에서 차트상에서는 녹색과 빨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꼭지점 되어 있는 건 빨간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많은 위로 꼭지점 되어 있는 거, 아래로 꼭지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지 저항을 여기서 뭘로 선별하느냐? 뭘로 선별하냐면은 최근에 생긴 거, 지금 여기가 최근에 생긴 거죠. 이 부분이 최근에 생긴 거를 기준으로 하되 전에 똑같은 자리에 겹치는 부분에 지지 저항을 많이 긋는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이 선 하나를 그었어요. 제가 요 녹색 선 하나를 그었는데 이 선은 요 부분하고 같이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그었고요. 그 위에 것도 요 부분 이렇게 네 개가 만나는 부분에 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개가 겹치는 부분에 그때 최근에 생긴 걸 기준으로 한다. 이해하시나요? 수많은 꼭지점들 중에서 최근에 생긴 걸 기준으로 하되 가장 많이 겹쳐진 부분에다가 긋는다. 선을. 이거는 다시 실제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긴 게 기준이 됩니다. 캔들을 보자. 캔들을 보자. 캔들은 차트상에서 시장의 세력들이 쓰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캔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지션 진입, 롱이든 숏이든 진입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녹색봉이 양봉이에요. 녹색봉이 양봉입니다. 양봉이 이루어진 후 다음 양봉이 전 양봉의 고점을 넘어설 때 진입한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쉬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 화살표의 모양처럼 이렇게 녹색봉이 하나 생기고 난 후 얘의 고점을 잡을 때 요때 롱을 진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녹색봉이 하나 생기고 우리가 지금 롱 포지션을 살 때 얘기입니다. 녹색봉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 녹색봉이 이전의 녹색봉의 이 고점을 넘어설 때 롱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여기 안에 보면 선을 긋진 않았지만 녹색과 빨강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항. 여기가 저항이 있는 부분이죠. 이 저항을 뚫고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마감을 했고 이동평균선은 지금 현재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인 상태. 그리고 얘의 고점을 잡을 때 롱.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입니다.
이제 캔들맨의 정석입니다. 저항을 체크했고 선에는 없지만 여기 녹색과 빨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지지 저항을 체크했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체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캔들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녹색 봉 다음 봉이 얘의 고점을 넘어설 때 롱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은 음봉이 이루어진 후 음봉은 빨간색입니다. 음봉이 이루어진 후 다음 음봉이 전의 음봉의 저점을 깨고 아래로 향하는 시점에 진입한다. 네. 미리 진입하면 안 된다 요건 얘기죠. 지금 현재 보면 빨간색 음봉이 하나 형성된 다음에 얘 여기 저점 요 저점을 잡을 때 숏. 네. 어?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배운 지지는 뭐라고 했죠? 지지는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빨간색 캔들과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녹색 캔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네. 지지를 뚫고 내려온 음봉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역배열. 네. 모든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캔들을 보고 얘의 저점을 잡을 때 숏.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요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네. 같은 색깔의 봉을 잡는 겁니다. 롱일 때는 녹색 봉이 녹색 봉을 잡는 거고, 네. 숏일 때는 빨간 봉이 빨간 봉의 저점을 잡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롱일 때는 녹색 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녹색 봉의 고점을 잡을 때 롱. 숏은 빨간 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빨간 봉의 저점을 잡을 때 숏. 네, 요겁니다. 요. 어렵지 않죠? 음, 핸들맨의 정석이 끝났습니다. 네, 핸들맨의 정석이 끝났어요. 진입하면 안 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하면 안 되는 예시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녹색 봉이 만들어지고 이미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줬는데 그럼 이 녹색 봉은 얘를 잡아야 되죠. 이 녹색 봉도 얘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잡지 못하는 녹색 봉은 못 간다.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얘가 얘를 잡았는데 왜 안 가요? 얘가 얘를 잡았는데 안 갑니다. 얘를 잡아야지 간다. 요거만 진입하면 안 되는 거. 요거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을 했어.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익절과 손절이죠. 어디까지 올라가서 나는 익절하고 어디까지 내려가서 숏을 익절할까? 난 롱을 샀는데 어디서 익절하고 어디서 손절할까? 정답은 어디 있다? 차트 안에 있다. 정답은 차트 안에 있습니다. 정답은 차트는 움직임. 네, 차트는 무조건 움직임.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수렴. 그 다음 다시 움직임. 횡보. 수렴. 이거를 반복합니다. 반복.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 산다? 움직일 때 산다. 우리는 움직일 때 사고 그 다음에 횡보. 움직이지 않을 때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움직일 때 사고 움직이지 않을 때 판다. 그러면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횡보합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어디에 있다? 차트 안에 있다. 차트 안에. 모든 건 다 차트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횡보할까?
차트를 제가 이렇게 좁혀봤습니다. 차트를 좁혀보면 노란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들이 횡보입니다. 횡보. 네. 노란 동그라미 해놓은 데들이 횡보고 노란 동그라미를 안 해놓은 부분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노란 동그라미가 없는 부분에서 사고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파는 거죠. 이렇게 캔들라인이니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보기 쉽게 라인으로 변경해 보니까 어디서 횡보했고 어디서 움직였는지가 보이죠. 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움직임.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횡보. 네. 그래서 여기서 움직였고 여기서 횡보했고 네,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움직임. 네. 노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던 것들은 횡보입니다.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전에 달려온 정거장이라고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놓고 여기는 차트가 형성된 곳이고 여기는 이제 막 형성될 곳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얘가 횡보했던 구간은 전자의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얘가 횡보했던 구간은 전자의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얘가 횡보했던 구간은 전자의 횡보했던 구간. 얘가 횡보했던 구간은 전자의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다 전에 횡보했던 구간에서 똑같이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날 때 우리는 사고 다시 그 횡보 구간이 도달할 때 매도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요거. 일자와 돼지꼬리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매매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나는 일자, 이렇게 일자와 돼지꼬리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자가 되는 곳에서는 나는 같이 사고 돼지꼬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판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차트에다가 저희가 지지와 저항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짠 하고 그었더니 지지와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죠? 네. 횡보했던 구간에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들, 중간에 없는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사는 거죠. 이 구간들에서는 롱이든 숏이든 사는 거죠. 이 구간들에서는. 네. 이 횡보했던 구간에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꼬리가 있는 구간에서 팔고 그 돼지꼬리를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기가 현재 머문 가격, 최신 가격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살 때 롱 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여기서 숏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에 팔고 여기 저항에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이 교육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횡보했던 구간과 움직인 구간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추세까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아래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아래로 꼭지점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지입니다. 지지이면서 결국 뭐죠?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위로 꼭지점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고점이면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 저점들과 고점들을 연결한 걸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현재 여기 차트에서 자, 저점은 요게 두 개가 저점이 될 수 있고요. 요 두 개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얘와 얘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들을
연결해서 했을 때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기 차트가 지금 어 형성되기 이전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되게 편합니다. 얘네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얘와 얘의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상승 추세선이 됩니다. 상승 추세선. 얘가 이 선이 1번 선 상승 추세선이 되고 이탈했을 때 얘가 다시 저점이 돼서 얘가 다시 또 상승 추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이탈할 때마다 숏이 나온다. 이탈할 때마다 요 1번, 2번, 3번에 제가 상승 추세선을 다 그어봤는데요. 생길 때마다 추세선이 자꾸 바뀌고 그 선들을 이탈할 때마다 빅숏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저점이 여기서 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저점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상승 추세다. 네. 우리가 이겼듯 추세에서 배웠듯이 저점들을 연결한 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차트는 결국 움직이고 쉬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다시 움직이고 쉬고를 반복한다. 우리가 횡보하는 구간을 쉬는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도 쉬는 동안에는 어디로 갈지 정하는 시간이죠. 고래들도 다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내가 먼저 어디로 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같이 쉬면서 어디로 움직이는 확률이 높은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해도 된다. 결국에는 이 확인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캔들 매매의 정석이죠. 이 확인하고 매매한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캔들 매매의 정석입니다. 캔들 매매의 정석대로 확인하고 매매하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가자면 첫 번째는 이평선의 배월,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캔들이죠. 요게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결국 저항이라는 거를 넘어야 되고 그럼 다시 그 다음 저항까지는 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건 결국 지지라는 곳을 뚫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음 지지까지는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을 갖고 있죠. 캔들 매매로.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자리에 진입하고 차트가 쉬어가는 횡보 구간에서 매도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움직일 때 사고 멈출 때 판다.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자리와 쉬어가는 자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좋은 매수 타점으로 진입을 하고 이제 멈출 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멈출 자리가 다가오면 거기서 매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배웠죠. 우리가 차트를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차트 매매법 요거 하나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트마스터 봇이라는 거를 같이 활용하죠. 그래서 내가 차트 매매법도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다가 나의 봇까지 어드바이저를 해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봇은 롱, 그다음에 숏, 그리고 웨이트이라는 세 가지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봇의 롱 신호, 봇의 롱 신호하고 내가 배운 롱 진입 타점이 같다면 우리는 확률이 더 업되기 때문에 이때는 CD를 좀 올리고 레버러지를 좀 올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 봇의 숏 신호와 내가 배운 숏 진입 타점이 같다면 확률은 더 업되기 때문에 이때도 시드와 레버러지를
올린다. 근데 내가 배운 진입 타점하고 봇의 신호가 다르다. 나는 롱을 가고 싶은데 우리 봇이 숏이라고 한다. 그럼 그때는 관망하자. 내 의견이 맞더라도 관망하자. 어차피 확률은 두 개가 맞을 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롱이나 숏을 진입한 후에 웨이시라는 신호가 뜨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포지션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했다가 롱 한 다음에 웨이 한 다음에 같은 포지션에 롱 시그널을 다시 주면 이 포지션을 유지. 유지. 그다음에 롱 한 다음에 웨이 한 다음에 숏 반대 시그널을 주면 포지션을 종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라는 건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내가 롱을 줬다가 봇이 지금 현재 롱이 아니고 기다려 보세요. 했다가 롱 맞네요. 그러면 그냥 그 포지션 유지하고 롱 줬다가 숏, 롱 아닙니다. 하고 반대 시그널을 주면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그널에 따라 진입하기입니다. 이곳은 실시간 1.4초마다 바이낸스에서 여러 가지의 보조지표 또는 알고리즘들의 함수값을 계속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본만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입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실시간으로 나올 때 나옴과 동시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진입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을 때 시그널이 찍힌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시그널에 진입하는 건 아니고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그널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그널에는 관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그널 어떤 건지 봅시다. 대운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 캔들이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품고 있을 때 이렇게 캔들이 이동 평균선과 딱 붙어 있는 요런 상태는 관망하자. 롱 시그널을 주든 숏 시그널을 주든 관망하자.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앞전에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관망하자.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가 관망하고 이 거래량보다 두세 배 이상 거래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준비를 한다. 준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준비를 했다가 우리가 얘기한 양봉의 고점을 잡는 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 시대는 관망을 하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품고 함께 갈 때 이때는 관망하자.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캔들이 이동평균선하고 거리를 두면서 거래량이 일정한 거래량에서 갑자기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배운 거죠. 롱사라고 하는 롱타점. 이럴 때 봇도 같이 롱이라고 하면 확률이 업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드를 늘리거나 레버러지를 올려도 된다. 숏은 반대입니다. 반대. 숏은 반대죠. 숏은 반대. 우리 봇은 진짜로 이렇게 주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밑에 거래량이 일정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정배열.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정배열이고 우리가 배운 대로 양봉의 양봉일 때 우리 봇도 롱 우측 하단에 롱을 줬죠. 그러다가 횡보 이동 거래량이 일정하게 줄어들죠. 거래량이 일정하게 줄어들고 캔들은 이동평균선을 품기 시작한 요 타이밍에 우리 봇도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그널을 주지 않다가 다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이렇게 역배열을 이루고 음봉의 음봉, 빨간색 거래량은 늘어나. 이때 우리 보또 숏, 이만큼의 숏을 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계속 숏을 준 그런. 현재 차트는 저희 봇입니다. 저희 봇에 나와 있는 차트와 시그널입니다. 우리 봇은 이렇게 횡보할 때는 같이 시그널을 주지 않고, 정배열일 때 양봉의 양봉, 예, 녹색봉의 녹색봉일 때 저희 봇도 롱 시그널을 줄 때 같이 롱을 진입하면 되고,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기 시작하면 횡보니까 이때는 쉬고, 다시 움직일 때 이동평균선 역배열 그리고 빨간색의 저점을 잡을 때 우리 봇이 숏, 이때 진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모든 시그널, 그다음에 저희가 그림, 추세, 이런 것들이 핸들, 이런 것들이 다 만나면 이렇게 폭발적 시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드를 태우고 레버러지도 조금 올리면 더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시드 분배입니다. 시드 분배. 시드 분배는 처음에 이제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1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야 되나, 100만 원을 다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이 100%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드를 한꺼번에 넣지 않고, 시드가 100만 원이 있다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드 분배를 1차 진입, 첫 진입할 때는 10%만 진입하고, 손절익절 걸기 어려우니까 5%, 20레버리지 기준이에요. 20레버리지 기준. 20레버리지 기준, 손절 5%, 익절 5%를 그냥 걸어놓고 보자. 타점은 알았으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손절이 됐다. 손절이 됐다. 그럼 두 번째는 레시드의 20%.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원 사고 그다음에 20만 원 사는 거죠. 20만 원 사고 똑같이 5% 손절 익절을 걸자. 이렇게 네 번을 다 내가 미스하더라도, 네 번을 다 5%씩 손절하는 우를 범하더라도 내 시드에 11%밖에 손실하지 않습니다. 90%가 살아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당황해서 롱 사야 되는데 숏 누를 때도 있고요. 그런 미스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이렇게 시드 분배를 1, 2, 3차, 4차로 나눠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시드 분배를 1차는 빼고 2차, 3차만 해도 되고요. 많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3, 4차 40%, 80%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꼭 시드 분배를 하자. 아무리 본인의 확률이 높다고 해도 올 시드를 세우는 건 잘못된 매매입니다. 그래서 꼭 시드 분배를 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레이더, 굿트레이더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굿트레이더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네. 어떤 것에도 맹신하지 마라. 왜냐하면 100%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률이 있을 뿐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0% 확신하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늘 롱과 숏 양방향을 열어놓고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을까를 따지지, 롱이 확률이 뭐 70%다 그러면 숏의 확률은 한 30% 되겠구나, 이렇게 나눠놓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30%의 롱의 70%를 살려고 했는데 숏의 확률이 30%에 가깝게 오면은 숏의 확률이 올라가고 롱의 확률이 줄어들겠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100%는 없다. 늘 확률이 높은 쪽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성형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네, 완성형 트레이더는 없다. 늘 확률이 높은 쪽을 따지는 굿 트레이더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확률에 근접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 방을 노리지 마라.
우리가 제일 좋은 매매는 뭐예요? 제일 좋은 매매는 당연히 흔히들 말하죠. 가장 저점에서 사고 가장 고점에 판매하는 게 제일 좋죠. 흔히 말해서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털에 파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는 고래도 못합니다. 고래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을 노리지 말고 확률이 높은 자리가 왔을 때 여기가 바닥이네 고점이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어 확률이 높은 자리가 왔을 때 매매를 하고 수익을 줄 때 일단 익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미처럼 개미처럼 부지런히 매매를 해서 이겨야지 한 자리에 몰빵하는 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매매하고 그다음에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수익이 올 때 일단락은 계속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트레이더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되게 유치한 결론입니다. 유치한 결론인데 비트마스터 저희 봇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비트마스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마스터와 함께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잘못된 것들도 같이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마스터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네. 저희가 3분만 쉬었다가 네, 실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차트 가서 현재 비트 추세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네, 실전 차트로 가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바쁘신 분 있으면 퇴장하셔도 되고 졸리신 분들은 주무시고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쉬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마지막에 질문을 누가 이렇게 4시간까지만 보면 되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일봉을 봐도 되고 월봉을 봐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단기 매매에서는 4시간 봉까지만 봐도 괜찮습니다. 4시간 봉까지만 봐도 괜찮고, 일봉, 월봉 막 다 그으려면 저희가 매매를 못합니다.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15분봉 1시간, 4시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그 지지와 저항 채널 추세 같은 거를 그어놓은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이거를 지워보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그어볼게요. 들리시는 거 맞죠? 제가 이제 라인으로 변경하는 거를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캔들 모양 옆에 캔들 모양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한글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보대도 있어요. 저희 보대도 있습니다. 라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변하는 걸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인.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봉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1시간 봉 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결국 뭐예요? 움직인 자리죠. 움직인 자리. 움직인 자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횡보한 자리죠. 매직볼이. 여기도 횡보한 자리. 그죠? 여기도 횡보한 자리. 그죠? 네. 여기는 움직인 자리.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네. 것들을 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그 선이나 지지 저항이나 이런 걸 그을 때는 이렇게 차트를 조금 모아서 보셔야 됩니다. 모아서. 보통은 여기만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만. 1달러 여기만 보기 때문에 얘네가 지나온 자리, 얘네 현재 정거장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봉에서 차트를 조금 모아서 보시면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현재 고점은 여기죠. 네, 여기. 여기는 당연히 내가 도전해야 될 고점이죠. 도전해야 될 고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 하락 추세를 그으려면 어때요? 지금 가격이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보다 보니까 고점, 고점을 찾아야 되죠. 고점은 위로 꼭지점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럼 지금 여기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얘죠. 가장 높은 얘. 그 다음에 얘, 죠? 얘, 죠? 그 다음에 얘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애들이죠. 이거를 선으로 연결한 걸 우리가 하락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락 추세선. 그러면 얘 고점을 두고 저희가 한번 추세선이라는 거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거는 여기 그 선들 이렇게 쫙 있는 거에 보면 동그라미 2개 있는 익스텐디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라인. 얘를 눌러서 제일 고점, 제일 고점과 얘를 하나 누르고요. 이 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생긴 고점, 얘를 얘도 있는데 얘는 이미 넘어왔죠.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얘를 딱 그으면 이게 하락 추세선이 됩니다. 좀 전에 올라온 애가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네. 얘가 지금 하락 추세선이니까 얘를 이탈하는 상황이 여기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거의 뭐예요? 여기 당연히 용이 되겠죠. 용이 되겠죠. 현재는 어, 하락 추세선이라는 걸 그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모아보면 어, 여기서의 제일 저점은 어디예요? 이 차트에서 제일 저점은 여기가 되죠. 여기 제일 저점은 여기가 되죠. 그 다음 생긴 저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얘와 얘를 연결한 게 상승 추세선이 되는 거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보면 지금 형태는 뭘까요? 수렴이죠. 삼각 수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삼각 수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4시간 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1시간 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큰 틀이에요. 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슛을 먹어야 될 자리는 어디겠어요? 얘를 이탈하는 상황이죠. 얘를 이탈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슛. 여기를 돌파하는 상황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용이 되겠죠. 큰 관점은 이렇습니다. 큰 관점은 현재 여기를 이탈하냐 여기를 돌파하냐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 현재 추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추세만 넘어서면 되지 않느냐. 확률을 따지기 위해서 이 추세에 플러스 지지와 저항까지 함께 넘어서면은 우리한테 진짜 더 큰 확률을 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 먹냐? 먹을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여기는 수렴 구간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죠. 여기를 돌파하냐, 여기를 돌파하냐, 이탈하냐의 싸움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찾겠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저항과 요 위에 있는 저항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어차피 여기를 돌파하면 농이고 여기를 이탈하면 숏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지지와 저항만 내가 섭렵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지와 저항을 밝혀놨더니 여러분들 차트 보니까 지지 저항선 막 30개, 40개씩 있는 분들 계세요. 네, 거기까지 매매 안 하죠. 저희 현재는 이 안에 큰 추세 안에 있는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보면은 위로 꼭지점 되어 있는 것들, 아래로 꼭지점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생긴 게 기준이 되니까, 그죠? 최근에 생긴 건 얘가 기준이 되죠. 얘가 기준이 되는데 얘는 옆에 있는 얘와 만나죠. 옆에 있는 얘와 만나고 쭉 따라가면 얘하고도 만납니다. 여기도 횡보 구간이죠. 예. 그리고 얘들하고도 만납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생긴 걸 기준으로 한번 얘 중요하고 얘 중요하죠. 이렇게 따라와 보면 얘네들하고 같이 다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와 얘를 같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얘네들도 다 같은 자리에서 일맥상통하게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돼지꼬리 있는 부분들. 네. 얘네들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그어보겠다. 지지와 저항은 여기 가로줄이라는 걸 통해서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꼭지점 하나 그었고요. 과감하게 여기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내가 돌파해야 되는 자리 저항과 추세가 만나는 이 자리 중요한 자리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뭐다? 여기는 진짜 맛있는 농자리가 됩니다. 농자리 여기 이 자리 그다음에 이제 횡보했던 자리 음, 굉장히 많은 횡보를 했고 많은 마감을 했던 자리가 있죠. 274 부분 네, 274 부분 여기 얘 만나는 요 자리 네, 중요한 자리가 되죠. 1달락은 그리고 여기 돼지꼬리들이 뭉쳐있는 네, 돼지꼬리들이 뭉쳐있는 요 자리죠.
얘네들, 어, 얘네들이 뭉쳐있는 요 자리, 요 자리 위와 아래를 그어보겠습니다. 위와 아래를 이렇게 일단락은 되어 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엄청 디테일하게 그을 필요 없고 지금 현재는 요 삼각 수렴 안에 있는 자리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맛있는 쇼자리는 여기죠, 여기. 이 추세를 같이 이탈하는 이 자리. 예. 그래서 여기랑 밀접해 있는 지지, 지지 268 지점. 얘를 이탈하면 여기는 맛있는 쇼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이 구간에서는 자, 손익비로 따졌을 때는 요 상단에서 내려오는 숏이 되게 좋죠. 예. 다시 여기를 부딪혀서 일로 올라가는 롱이 손익비가 좋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롱, 여기서 시작하는 숏. 이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의 매매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15분 봉에서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서 매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1달락은 다 해놓은 상태죠, 저희가. 그죠? 맛있는 롱자리 기억하셔요. 맛있는 숏자리 기억하시고. 요거 삼각수렴 긋는 거 이해하셨나요? 삼각수렴 긋는 거 이해 안 되신 분 또 갑니다. 다들 이해하셨다니 역시 남달라요.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거죠. 네. 매매는 어디서 한다? 15분 봉에서 매매한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점의 지지와 중요한 저함의 저항, 그 다음에 삼각수렴까지 그어놓은 상태죠. 여기서 이제 15분 봉 매매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지지와 저항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일단. 여기부터 섭렵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네. 여기서부터 사서 30K까지 갈 거 아니니까 이 상태로 15분봉에 왔습니다. 이 상태로 15분봉에 왔어요. 현재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고 있죠. 품고 있고 손익비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시작하는 숏이 유리하죠. 어, 숏이 유리한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정배열인 상태에서 이평선이 캔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관망이죠. 관망. 관망했다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이나 역배열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이탈해서 가느냐. 현재는 여기를 이탈해야 숏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숏 살 수 있죠. 여기서 숏 살 수 있고 여기서는 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면 인물로 따지고 봤을 때 여기는 뭐예요? 1층, 여기는 2층, 여기는 3층이라고 봤을 때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숏을 사야 되는 거죠. 여기를 뚫으면 여기까지 가는 롱을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수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드를 낮추자. 시드를 낮추고 레버러지도 낮추자. 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렴 구간은 언제든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간입니다. 복잡한 구간에서는 시드를 조금 낮추는 걸
추천드려요. 시대를 여기는 승부할 자리가 아닙니다. 승부할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맛있는 농자리인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가 된다. 현재는 여기는 이동평균선하고 캔들이 품고 있는 이 자리는 안사존입니다. 안사, 안사. 여기는 뭐사 여기? 여기는 쇼사, 쇼사. 여기는 농사, 농사. 여기는 요 위에는 여기 이 하락 채널하고 저항이 같이 맞닿은 여기를 돌파할 때는 여기 뭐예요? 농농사 여기 농농사. 여기 이치로 여기를 밑에는 여기는 쇼쇼사. 진짜 맛있는 쇼자. 손익비면에서 여기까지 이탈하고 봤을 때는 추세 하단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면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치로 이 부분을 얘를 이탈해서 음봉의 음봉으로 내려와서 이평선 역배열일 때는 여 하단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숏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차트가 딱 만들어지면 본인한테 롱사존, 안사존, 숏사존을 늘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사야 될 자리, 롱 사야 될 자리에서 롱 사고 숏 사야 될 자리에서 숏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고 있는 이 자리, 예, 이 자리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롱을 먹었던 자리예요. 먹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기 시작한 같은 포지션이지만 같은 가격대지만 이동평균 캔슬을 품고 있는 이 자리는 이제는 안사존이 됩니다. 여기는 안사존이 됩니다. 여기는 안사존, 안사. 여기는 쇼사, 쇼사, 사존. 여기는 농사존. 여기는 농농사. 여기는 추가됐죠. 농농사가 추가됐어. 쇼사, 쇼사. 이 자리는 승부를 해도 되는 자리죠. 이 자리는 힘을 실어도 되는 자리이고 현재 여기는 짧게 짧게 먹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냥 쇼사 그냥 농사는 짧게 짧게 먹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농사주는 당연히 캔들이 올라오면은 이동평균선 당연히 정배열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역배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멈춰 서 있는 이 구간에서만 내가 매매를 조금 참으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 참고 미리 사기 때문에 위아래로 손절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자리여도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도 현재 안사존이었죠. 안사존이었는데 이동평균선이 끌고 올라가면서 여기가 다시 쇼사존이 됐죠. 여기가 안사존이었을 때 여기는 옹사존이었었죠 원래. 네. 캔들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는 안사존이었고 여기는 롱사존이었죠. 네. 이해하시나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본인한테 나는 어디서 롱을 사고 어디서 숏을 사야 되고 어디서 익절하고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죠 지금. 자, 거래량도 체크했고 캔들도 알았고 이동평균선도 알았어. 그쵸? 그 다음에 추세 지금 우리가 알았죠. 추세 알았고 추세에다가 중요한 지지저항 체크했습니다. 그죠? 추세 알았고 지지저항 체크했고
그 다음엔 이제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캔들을 보고 이제 매매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한테는 안사존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 구간은 뭐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함께 있는 구간은 횡보 구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든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헤어지는 사이가 됐을 때 사면 된다. 요 구간에서만 참으면 된다. 여기는 안사. 여기는 다시 이동평균선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캔들을 누르는 상황이 되면 여기는 숏사. 운전 누르는 구간은 여기는 숏사.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떠받드는 상황인 이 자리는 롱사. 하락 추세를 뚫러 이쪽까지 오면은 여기는 롱롱사. 네,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면 그 자리가 왔을 때 매매하면 됩니다. 전혀 급할 게 없죠. 그 자리가 왔을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즐기면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5분 있다가 나스닥이 개장을 하죠. 5분 있다가 나스닥이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현재 롱사존으로 가는지 숏사존으로 가는지를 한번 지켜봤다가 우리 한번 매매 한번 해볼까요? 쿠폰도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도 보면 지나온 차트를 쭉 보면 지나오면 다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죠. 네.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만났다. 여기는 뭐예요? 안사존이죠. 안사존. 안사존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이평선, 이 저항의 이 박스, 여기도 똑같은 박스권이 있었겠죠? 여기도 그으면 그러면 여기도 이동평균선하고 캔들이 만난 이 자리, 이 자리는 뭐예요? 안사존이었죠? 그죠? 안사존이었고 여기는 숏사존이었겠죠? 여기는 롱사존이었죠? 근데 얘가 롱사존으로 가서 갔으니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캔들의 양봉의 양봉, 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숏을 샀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박스를 이뤘겠죠. 여기서도 여기서는 지금 변화됐지만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마감하고 얘가 올라와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만난 여기가 안사존이었겠죠. 안사존, 여기는 숏사존, 여기 위에는 롱사존. 근데 롱사존으로 올라오면서 양봉의 양봉 롱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만났네. 여기도 다시 이렇게 이렇게 캔들이 만난 이 자리 이동평균선. 여긴 다시 안사존이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숏사존, 여기는 롱사존이었겠죠. 롱사존에서 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차트들이. 이해하실까요? 다시 이제 여기 안사존이었죠. 여기는 안사존이었고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만나. 그러면 똑같은 마감한 자리 선 갖다 놓고 여기 안사존, 여기는 롱사존, 여기는 숏사존이었겠죠. 숏에서 이동평균 역배열, 음봉의 음봉 숏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안사존, 그죠? 이동평균선 캔들이 다시 만나. 여기 좀 안사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거다 차트는. 그래서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만날 때만 배운 사면 거였어? 된다. 그리고 걔가 다시 떠날 때 사면 된다. 자, 요 차트가 생기기 전에도 여기는 이동평균선 캔들이 만나서 안사존이었겠죠. 여기 위에는 롱사존, 여기는 숏사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 가면 롱, 아래로 오면 숏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쉽습니다. 지금은 안사존, 네, 안사존이죠. 여기 숏사존, 여기는 롱사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비트의 움직임이 이렇게 합니다. 이평선과 캔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요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사고 만날 때 팔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헤어질 때 팔고 헤어질 때 사고 만날 때 판다. 이게 쉽습니다. 위로 헤어지면 롱사고
아래로 헤어지면 쇼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위로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다. 아래로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다. 요거만 맞춰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진입해? 양봉의 양봉. 녹색봉의 녹색일 때 고점을 잡을 때 진입. 음봉의 음봉일 때 저점을 잡을 때 숏 진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큰 틀은 알아야 된다. 이 큰 틀. 지금 이 큰 틀 안에서 얘네는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어, 이 삼각형 모양,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을 실어야 되려면 여기다, 여기. 음, 여기는 내가 딱 올라와서, 얘가 멋들어지게 여기서 양봉 마감을 딱 이렇게 딱 한다. 그리고 나서 얘의 고점을 딱 잡을 때 이때 롱롱사 여기가 딱 오는 거죠. 그리고 와리가리 하다가 여기서 이탈하면서 이렇게 음봉 마감을 딱 하고 얘의 저점을 딱 잡는 음봉 이때 완전 쇼싸 이거 되는 거죠. 요럴 때 좀 힘을 실어서 하면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왜 힘을 실으면 안 되냐? 왜 힘을 실으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는 정거장이 굉장히 많죠. 내가 멈춰야 될 라인으로 한번 보면 돼지꼬리들이 엄청 많죠. 그럼 내가 어디서 정차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짧게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고 짧게 손절도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러지도 어, 금액도 줄이는 게 맞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현재는 안사준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평균선이 캔들과 너무 사이좋게 붙어 있는 안사준에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캔들이 움직일 때 안사준인데 손가락 막 움찔움찔하죠. 네, 뭐든 사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 자리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 제가 보통 매매하실 때 이렇게 매매하죠. 이렇게 하고 매매하시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자리들이.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캔들들과 차트의 자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이 정도 해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마감하고 사고. 지금은 긴장할 자리가 아니죠.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끼고 있을 때는 어깨에 힘주고 손가락에 힘주고 이렇게 눈에 힘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사도 충분합니다. 여러분하고 중강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떤 맛있는 자리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생뚱맞게 오전 10시나 12시에 막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정한 고래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래들이 다 자고 있어요. 개미들의 개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구간만 보더라도 현재의 275 부분하고 여기 280 부분만 하더라도 되게 복잡하죠. 이 구간. 이 구간. 정말 맛없는 구간입니다. 나물 반찬만 있는 자리입니다. 짧게 짧게 진짜.
나물 하나 주워 먹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자리입니다. 부패는 여기 있습니다. 부패는 여기에 있다. 부패는 맛없는 자리입니다. 맛있는 농을 주고 복잡하게 이제 찌끄러기만 남은 자리죠. 우리한테 어제 그제 이제 빅농을 선사하면서 우리한테 이미 맛있는 자리를 준 자리예요. 맛있는 자리를 준 자리에서 또 맛있는 걸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맛있는 걸 준 다음에 또 맛있는 걸 줄 줄 알고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맛있는 자리를 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먹은 사람들은 이미 나갔고 뒤늦게 쫓아온 사람들 거 뜯어먹는 중이죠. 이 자리는 맛없는 자리다. 이미 나에게 맛있는 자리를 준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맛있는 자리를 준 자리를 위아래로 이탈을 해야 맛있는 걸 또 줍니다. 나물 반찬이 그득한 이 자리는 나물 반찬이 그득한 자리입니다. 나물 반찬. 우리 반찬은 여기 있어요. 우리 반찬은 이런 데서에 이제 이런 데서도 역배열이나 정배열을 체크해야 돼요. 조금 먹으려다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무빙이 일어난 후에 자리들은 맛이 없다. 다시 맛있는 자리를 주려면 기를 모아야 되죠. 조금만 차트를 조금만 축소시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유 있게 좀만 축소해 보면은 아, 이 구간에서 내가 먹을 게 없구나라는 게 보이죠. 예.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맛있는 자리를 줬는데 그죠? 이렇게 맛있는 자리를 줬어요. 근데 그 맛있는 자리를 줬던 데서 또 맛있는 자리를 이런 차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맛있는 자리를 준 자리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알 수 있죠. 저희가 이제는 평선 만나고 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이평선과 캔들이 계속 붙어 다니는 이런 자리들은 맛이 없다. 지금은 삼각수렴의 상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단에 머물러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개미들 먹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개미들을 죽일 개미들을 태워야 되겠죠? 쭈스로 태우든 롱으로 태우든 많이 태울 겁니다. 여기서 개미들을 많이 태워서 개미들이 많이 탄 반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개미들이 만약에 롱에 많이 탔다 그러면 숏으로 갈 테고요. 숏에 많이 탔다 그러면 롱으로 가겠죠. 지금 횡보 구간이나 이런 데가 이제 갭이 크기 때문에 갭이 몇백 불씩, 천 불씩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고레벨을 쓰는 사람들은 손절이 나기가 쉽습니다. 당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내가 힘을 실어야 될 자리, 안살 자리, 롱살 자리, 숏살 자리들을 꼭 본인이 매매할 때마다 차트에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안 삽니다. 그럼 안 사겠죠? 롱살 자리에서 롱사고 한 100번 넘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롱살 자리에 롱사고 숏살 자리에 숏 사면은 매매가 굉장히 편합니다. 안살 자리에서 안 사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얘도 지금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또 횡보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횡보했다가 여기 와서 다시 횡보하고 다시 위에 와서 횡보하고 다시 그 전 자리에서 횡보하고 얼마나 여기 돼지꼬리가 많은 자리입니까? 진짜 맛없어 보이죠. 여기도 횡보했던 자리니까 어때요? 여기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자리, 여기 만찬, 여기 만찬. 여기는 횡보
넘어갈 가능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어요. 2725까지는 요만큼은 작은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200불, 300불 텀 정도는 네, 먹을 수가 있는 자리. 내가 먹을 자리들을 이렇게 딱 봐놓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겠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죠.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자리를 뻗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나스닥이 개장했는데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크게 않고 있고 그만큼은 네, 그만큼은 가시 그냥 다 뜯어먹고 가시만 남은 자리 맛없는 자리입니다. 맛없는 자리. 내일도 제가 또 교육이 있어요. 본사에서 내일도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또 이게 줌으로 들었을 때랑 또 오프라인에서 같이 차트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면서 듣는 거랑 다른 또 이게 와닿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거를 살을 걸고자 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인생의 컬러를 조금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대 매매에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롱사야 될 자리, 출사야 될 자리, 안 사야 될 자리들, 그 다음에 진짜 먹을 자리가 많은 곳, 그 다음에 먹을 자리가 없는 곳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시면 그런 질문 안 하겠죠. 여기는 왜 안 갈까요? 여기는 왜 멈출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는 이래서 안 갔구나. 여기 뭐 잔뜩 가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여기를 뚫어야 가고 여기를 이탈해야 가겠구나. 이런 여유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하는데 다급함도 없어지고 조급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캔들이 움직이는 거에 내 마음이 동요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다들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쉬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방법을 찾아내서 저희가 비트마스터 보드에다가 입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매매할 때가 가장 신납니다. 가장 신나고 고래들이 이렇게 캔들로서 꼬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어, 이 꼬임에 누가 넘어갔을까 이렇게 보면서 나는 꼬심에 넘어가지 않겠어.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서 안사존에서 안 삽니다. 질문 사항들 있을까요? 질문하십시오.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줌에서 다시 언제 저를 만날지 모릅니다. 너무 완벽해서 질문할 게 없나요? 만나서 그 파트너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한대. 너무 잘 이해되고 너무 쉽고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매매할 때 질문할 게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차트 보고 할 때는 질문할 게 안 생긴대요. 안 생기는데 혼자 딱 있으면 갑자기 네. 갑자기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매매할 때그 거기가 있잖아요. 캔들 매매 정석 있잖아요. 네, 그거를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네, 요거를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보통 롱이나 숏에서 지지저항선을 두세 개 넘으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추세선 이탈신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할 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횡보를 엄청 길게 했을 때, 이때 그렇습니다. 횡보의 기간이 길면은 그만큼 얘네가 이제
돈을 쌓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방향을 딱 줄 때 거의 갑니다. 음. 지금 현재는 여기서 올라온 경우는 이렇습니다. 274 밑에서 저희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시간 분 가서 어, 여기 보면은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렀잖아요. 이렇게 요 구간에서 지금 여기 맞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맞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맞고 또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를 뚫을 때는 여기를 돌파할 때는 강한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래량으로 못 뚫었던 자리니까 친구들까지 싹 데리고 와서 올라갈 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두 개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요럴 때 이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저항이 두세 개가 있을 때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내려올 때도 얘네가 지지 역할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함께 몰린 구간이니까 여기를 뚫고 갈 때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뚫는 겁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하락 추세선까지밖에 못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추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지만 그래도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인 이 추세를 한꺼번에 뚫지는 못했다. 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고 이거는 어, 부채도사처럼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과학적이고 공식적입니다. 공식이 다 있어요. 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공식을 누가 먼저 이해하고 잘 푸냐에 따라서 잘 참냐에 따라서 네, 승패가 좌우된다. 확률은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죠. 저희가 같은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확률을 높이는 매매법을 저희 트레이더들이 찾아냈고, 저희 트레이더들이 이제 초보들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 어, 지금 워낙 이제 저나 여왕벌님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리더들이 우리가 하면 큰일 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충분히 저희보다 잘하는 저희만큼 잘하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빅마스터에 저보다 더 오히려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일 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여왕벌님을 비롯해서 여왕벌님 지금 현재 저희 비트마스터의 리더분들 리더분들 중에서도 현재 매매를 잘하고 계시는 탑 리더분들을 네, 같이 복제해서 그분들이 하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저를 복제하고 여왕벌림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복제되고 내 파트너한테 똑같이 복제시키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비트마스터에 있는 매매법을 활용해서 다 같이 성공하는 똑같은 매매법으로 매매하는 이런 시간이 오시길 바라고 지금 막 이제 우리한테 쇼사돈으로 올라고 하죠. 나물 반찬이지만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저희가 같이 그어놓은 이 지지를 쉽게 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왜 여러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데가 중요하냐. 얘는 지금 딸랑 혼자 있는 거죠. 딸랑 혼자 있는 애고. 여기는 지금 여기 그어져 있는 이 선들은 여기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 다다다다닥 마감을 같이 한. 뭐, 한 번에 못 뚫죠. 여기도 한 층에 바닥이죠. 바닥 같은 곳이니까 차트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아우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나 내려간다라고 알려줘야 내려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이 아이가 이 캔들이 음봉으로 이렇게 네, 이 선을 끼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 저점을 잡을 때는 저희가 뭘 사죠? 숏 삽니다. 숏. 짧게 입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서 부딪힐 수도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맛없는 존입니다. 가시 나물 반찬이기 때문에 주면 먹고 여기서 또 힘 실으면 되죠. 실제는 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 마감을 하고 얘 저점을 잡으면 숏 사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숏을 샀어. 숏 살 자리에서 숏을 샀는데 손절이 됐어요. 손절 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손절 될 수 있는데 손절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이 그 자리가 다시 왔어요. 이 자리가 또 왔어. 그러면 또 숏을 사야 되죠. 시드문 매서. 이 자리에서 내가 숏을 샀어. 숏을 샀는데 얘가 올라가서 날 손절시켰네. 그리고 다시 캔들이 또 와서 또 이 자리 또 와. 그럼 또 숏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숏 살 자리니까. 네. 그러니까 숏을 사야 되는데 한 번 손절당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숏자리에 또 왔는데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아 내가 안 샀더니 내려가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실망할 필요 없다. 손절도 매매의 한 가지 어, 한 여기입니다. 홀빼서 들어가서 마감하면 안 사고요. 몸통이 나와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하면 이렇게 마감하고 그 밑에 거 잡으면 숏 삽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 저점 잡으면 숏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구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기 때문에 먹을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마감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는 눈물 반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간의 수익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아까 화이팅님이 질문하셨던 대로 한 방에 빠바바바박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의 매도 벽은 없어요. 요만큼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음봉 마감해주고 얘가 다시 저점을 잡는 상황이 될 때 숏을 사야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요거 얼마 안 돼요. 이거 욕심 부리다가 얘가 다시 말아 올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사존인 겁니다. 안사존이에요. 짜리 요만큼 이만큼까지만 내려와서 마감하고 다음 봉이 얘 저점을 잡으면 합니다. 못 잡으면 못 사죠. 또 이렇게 본인이 딱 정해놓은 자리에서 정해진 그림이 왔을 때만 사야 돼요. 저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시간에 7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차트가 이 캔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금 현재 7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숏이 얘가 캔들이 어디서 마감하면 살 수 있겠다.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죠. 이평선의 배열 체크했어요. 지금 현재 정배열인데 역배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평선의 밑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저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디쯤에서 마감했을 때 나는 수익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죠. 지지저항으로. 그 다음에 뭐 체크해야 되죠? 얼마를 살 건지, 그 다음에 몇 레버리지를 살 건지,
요런 것들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을 때는 배우를 낮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구간은 뭐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은 나물 반찬. 여기는 나물 반찬입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 구간이 있는 이제 레버러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는 우리가 못 삽니다. 못 사요. 여기서 미리 사지 않았으면 못 사는 겁니다. 이거 소리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먹을 걸 안 주네. 소리. 뭔 소리? 소리 좀 키우게 하려면 조금.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이 친구가 지금 큰 건데? 저기 큰 거네? 몇 가지 내려와 주길 바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머리 아파. 이럴 때 배울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본인이 힘을 실을 때 몇 레버리지를 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리요? 소리 충분히 커요? 어떤 소리 말씀하세요? 키워달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 목소리 원래 큽니다. 네. 제가 만약에 승부할 자리에 40레버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20레버를 썼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배팅 진입을 할 때 나는 승부할 때도 20레버를 쓴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10레버를 썼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레버러지를 좋은 자리 진짜 롱사야 될 자리에서 나는 빵 산다. 그 레버러지의 반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 평소 들어가는 시드에도 반 정도만 들어가시길 추천드려요. 아니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이 구간은 안 사셔도 돼요. 이 구간은 얼마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 500불 텀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 500불 텀 중에도 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나는 안 사도 됩니다. 여기를 이탈할 때 숏 사거나 여기를 이탈할 때 롱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숏을 사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롱을 사지 않는 이상은 이 가운데 구간은 이미 먹을 바엔 지나간 거니까 안 사셔도 됩니다. 꼭 내가 본인들이 보면 어떤 말도 안 되는 책임감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이 차트를 볼 때 나는 무조건 뭐든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보고 있을 때 자리가 안 오면 안 사도 됩니다. 오늘 꼭 수익을 내고 오늘 꼭 내가 차트 볼 때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룰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한 나의 욕심입니다. 저한테 먹을 거만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먹을 거는 주진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요. 가시 빼고 꼬리 빼고 가시 빼고 꼬리 빼고 하는 자리라 잘못 들어가면은 빼버리면은 익절 못하면 다시 거꾸로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구간들이 손이 좀 빨리 가야 되죠, 그죠? 다들 이해하셨죠? 네, 저희가 지금 중교육한 지 2시간 정도가 됐어요. 2시간 정도가 돼서 질문사항 있으면 조금 받고 그다음에 종료하고 내일 저희가 본사에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캔들 보느라 지금 네, 눈이 다 캔들이 가 있죠. 타자를 칠 시간이 없으시죠? 1분 26초가 남았고 이 자리에는 저희가 들어갈 포지션이 없습니다.
꼬리도 너무 많이 뺐고요. 롱도 숏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롱도 숏도 사기 어려운 자리. 여기서 숏 사세요. 여기서 숏 사고 여기서 롱 사세요. 여기는 지금 아주 지저분한. 네.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내일 본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천천히 퇴장하시면 됩니다. 김정 사장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